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제로 막은 결과였습니다. 두 번 죽인 거야, 이거. 그 영혼들로. 그 해골로 파가지고, 쌀아가지고, 무덤 했다가, 그 두 번을 그랬으니까네, 그 영혼들 두 번이나 그가 들어가니까. 산 사람도 놀라도록 하고, 영혼들도 그렇더라고. 그래, 그런 데가 어디 있는 세상에.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학살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던 대구 부산 지역 유족회와 유족들은 좌익으로 간주됐고 그중 한 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군사정권은 학살 피해자들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노력을 백지로 돌려놨습니다. 군사정권으로서는 군의 이 도덕성과 정통성, 정당성 자체를 되묻는 게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왠가하니까 처음에 이 양민학살 사건의 한 축이 한국의 군대입니다. 군과 경찰, 반공단체도 있지만 거기 가장 큰 축이 군대인 관계로 만일에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졌을 때 군의 위상이라든지 그 군사정권의 정당성, 정통성까지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나자마자 철저하게 탄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유족회를 해산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려 1980년대까지 한 20여 년 동안 한국전쟁기에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철저하게 탄압해서 역사 속에 숨겨져 버렸던 사건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공을 국정의 근본 방침으로 정한 군사정권은 반공 교육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연일 반공 벌기 대회가 열리면서 반공 의식은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좌익 혐의를 받은 유족들에게는 감시와 규제가 따랐습니다. 그때는 연좌제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너는 왜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냐 이러면은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납치당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6.25 때 폭격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국가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엄마 하나도 남편을 잃고서도 자식들 때문에 살아왔다는 한필남 할머니. 국군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면서도 할머니는 한 번도 국군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생각해온 할머니와 딸. 우리 어머니가 가끔 큰 입이 가서만 막 울고불고 막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요직죄로 그렇게 억울하게 갔다고 그걸 엄마 쫓게 하고는 말아풀지 어디다 대고 항의했고요. 군인들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큰 집에서 사장을 가져서 죽이려고 한 게 싹 대다 죽여버리고 우리 아버지를 그래버렸어요, 남지. 그 군인들 원망 아니요. 그 죄 가진, 그런 못된 사상 가진 사람이 잘못이지. 남편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안 다녀본 곳이 없다는 도정렬 할머니. 관련 서류도 행방을 아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정렬 할머니도 50년간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라고 안 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말도 안 해주고 진행지
법도 아니고 무법천지로 지냈는데 그렇도 않고 이래 일평생의 삶이 너한테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요즘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런 줄로 알만하지만은 그게 다 거짓말 같아가지고 그 강고한 침묵을 강요한 우리 사회의 냉전 구조와 그 구도를 이제 이분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다 이런 점도 있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말함으로써 자기 자녀에게 줄 피해 이런 것을 특히 조심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자녀들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했고 연자제가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머니가 막아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의 침묵이 훨씬 강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좌익 혐의로 하루아침에 죽어버렸고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조차 감히 말할 수 없었던 유족들. 이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히 연좌제라는 올가미와 빨갱이 가족이라는 우리 사회의 손가락질은 유가족들에게 더 씌워진 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한순간에 가족의 생계까지 송두리째 떠맡아야 했던 여성 유족들은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례에 있는 한필남 할머니의 집. 올해 87이 된 할머니는 딸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20여 년 전부터 혼자 지냅니다. 여순 사건으로 집이 잿더미가 되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날 이후 세 딸을 키우는 가장이 된 할머니. 그날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는 한시도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풀을 집에다 대뿌려갖고 풀을 대뿌려갖고 식량 아무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멸치를 남원장이가 떼다 팔아갖고 동네에다 팔아갖고 버릇살 한 대씩 준 사람 있어요. 불쌍하다고. 그놈 밥을 해놓으면 따로 그러기도 안 담아줘요. 우리 어머니가 요만한 그러기도 이제 퍼서 서이 먹으라고. 그럼 어머니는 잡사람 말도 안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서로 먹으려고 떠보지. 그것이 좀 지금도 어머니가 걸려요.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하면 절로 걸려. 어머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도 우리 먹이려고 안 잡수고 우리만 밥 먹으라고 그냥 우리만 제일로 그거에 제일로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혼자 돼갖고 지금까지 저러고 고생을 하고 사시고 제 아들은 없고. 남편 없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돌박이었던 막내까지 세 딸을 키우는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억척스러웠는지는 딸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